5년 전에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정말 영혼까지 싹싹 끌어가지고 마련한 가게였어요. 음식 솜씨 하나는 타고난 탓에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 걸까요? 공과금에 월세, 대출이자 뭐 총 마이너스 300만 원? 하루하루 빚만 쌓이고 오라는 손님은 없고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가게 보증금까지 홀랑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전단지라 돌려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게를 딱 나온 그 순간 깜짝이야. 놀라. 깜짝이야. 이게 뭐야? 사고 났나 보다. 불난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맞은편 건물 앞에 폴리스 라인이 있는 거예요. 아, 사건이다, 사건이다. 남자친구와 함께 근처로 가봤죠. 아이고. 아저씨, 여기 무슨 일 있어요? 에이, 이게 저기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 사람이 또 죽었대. 아, 나 참 이거 이사 가든 가야지. 이거 진짜 흉흉해서 이거 정말. 또?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 가게에서 바로 보이는 맞은편 건물에서요. 혀를 끌끌 차면서 사라진 아저씨 뒤로 흰 천으로 덮인 뭔가가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는데 와, 순간 팔에 소름이 확 돋고 오한이 막 들었어요. 가자. 도망치듯 남자친구와 가게로 막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도 장사 망했다. 그래도 혹시나 손님이 오지 않을까 늦게까지 문도 못 닫고 있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했어요. 바로 가게 안에 딸린 작은 방으로 말이죠. 그나마 있던 전셋집도 빼고 남은 건 달랑 이 가게 하나뿐인데 와,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에 뒤척이다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지은아. 갑자기 왜 그래? 한숨도 못 잔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 붙들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방문 밖에서 쩍쩍 기이한 소리가 들렸대요.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식당 홀 쪽으로 나가자 그곳에 긴 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야?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빙글빙글 막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을 고른 뒤 다시 홀을 내다봤을 땐 여자가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겁에 질린 모습은 저도 처음 봤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표정을 보니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게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유경찬데. 모르겠는데? 아니야, 진짜 있다니까. 좀만. 그런데 정말 새벽에 방을 나갔다가 다시 후다닥 막 도망치고 다시 조심스럽게 홀을 살피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화면이 어두운 탓인지 홀 쪽에는 아무 형체도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있는데. 좀만 더. 좀 더? 좀 더 화면을 확대해 보려는데 혹시 식사 되나요? 아, 네. 들어오세요. 자리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가게 문을 열기도 전인데 아침부터 손님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례적이네. 그리고 그게 바로 꿈만 같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골목에 이런 가게가 있었네. 사장님, 저희 10명이요. 와. 네, 점심에는 10명이 넘는 단체 손님들이 막 몰려오고 심지어 저녁엔 만석. 죄송해요. 제가 다 떨어져서요.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아, 오늘 무슨 날인가? 왜 이러지? 얼떨떨하면서도 제발 오늘만 같아라. 응? 눈물 날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요. 장사를 마치고 몸은 천근만근,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처럼 너무 가벼웠어요. 준하원 우리 완전 대박이었지. 오빠. 우리 내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 정말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쩍쩍 쩍쩍 또 쩍쩍 바닥을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게 안에 고양이가 들어온 건가? 어? 누군가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검은 중절모에 썩은 듯 푸른 발톱들, 얼굴이 시커먼 남자가 온통 검게 물든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발소리가 점점 막 빨라지더니 누군가 다가와서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괴한 형체를 마주하자 온몸에 식은땀이 막 뚝뚝 떨어졌어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남자가 뭔가를 제 입에 막 우겨 넣는 거예요. 입안 가득 퍼지는 지독한 냄새. 그건 알코올이 잔뜩 묻은 송뭉치였어요. 억센 힘으로 목 끝까지 쑤셔놨는데 삼키면 안 돼. 지은아! 일어나! 지은아! 왜 그래? 꿈이야, 꿈. 나도 본 것 같아. 나도 귀신 본 것 같아. 여자 귀신? 아니, 남자였어. 어떡하지? 우리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뭐야? 그날 또 장사가 대박이 났어요. 우와. 어제보다 훨씬 더요. 와, 신기하다. 아 이거 혹시 귀신 때문일까? 아니 원래 귀신 나오면은 장사 잘 된다고 하잖아. 에이, 설마. 그리고 예상대로 귀신들을 보면 볼수록 가게는 대박이 났어요. 네, 일이야. 손님들이 막 몰리고 맛집 방송에 소개까지 됐어요. 매일매일 돈을 쓸어 담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대박이다, 진짜. 와. 너무 좋았겠다.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밤마다 찾아오는 귀신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몸이가. 깨어
있는 상태에도 예민하고 막 저는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어졌어요. 이거 그만해야 돼 진짜. 이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남자친구를 붙들고 말했어요. 오빠, 나 한이도 아니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아유 씨. 우리 아직 대출금 돼서 못 갚았어. 안 돼. 표정까지 싹 굳힌 채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거예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남자 욕심 많네. 그렇게 싸늘한 정적만 흐르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얼굴 좀 봐. 다 죽게 생겼네. 아이고 진짜였어. 응?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엄마가 여기 어떻게 왔어?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 하셨다면서 글쎄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 위에 올라타더니 길고 뾰족한 바늘로 남자친구 얼굴을 쿡쿡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 잔인해라. 어머님은 용안절에서 받아온 거라면서 부적을 가게 곳곳에 붙여주셨어요. 저거 절대 떼면 안 된다. 알았어. 절대 떼면 안 돼. 절대 떼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어머니가 다녀가신 후에 저희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어요. 너무 잘한다. 너무 돼. 몸이 너무 개운해서 활기차게 영업 준비를 딱 마쳤는데 식당에 손님이 뚝 끊겼어요. 야, 이거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그나마 있던 예약까지 취소가 됐어요. 어떡해. 이러다 진짜 길바닥에 나가는 거 아니야? 미치겠네 진짜. 망연자실에 있던 남자친구가 벽을 가리키면서 소리쳤어요. 저거 때문이야. 그건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갖다 준 부적이었죠. 아 그거 떼면 안 되는데. 그 길로 당장 가게 곳곳에 붙은 부적을 찾아서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죠. 저게 손님도 귀신도 다 내쫓은 거야. 아이고 광기야. 하지만 한 번 사라진 귀신은 쉽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귀신보다 무서운 대출금 앞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고 하지 말았어요. 마. 부르는 거 정말. 귀신을 부르기로 한 거죠. 와, 안 돼. 매일 밤 가게 곳곳에 향을 피우고는 갓 지은 밥을 곱게 벗어 그 위에 숟가락을 꽂아뒀어요. 이거 드시고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귀신이 나타나길 기도했어요. 그 정성이 통한 걸까요? 다시 귀신들을 만나게 됐어요. 오, 이거 뭐야? 없을 일이 아닌데. 매일 밤 잠을 깨우는 귀신들의 행렬.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 믿기 힘든 이 기이한 현상을 저희 두 사람은 이 악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뒤면 임대 계약이 이제 끝나요. 어떡하죠?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할까요? 동두천에 아주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10수년 전에 살았던 땅에다가 아주 그냥 뭐 자그맣게 단독주택을 하나 지으신 거죠.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이제 할머니에겐 너무나 의미 있는 집이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거라며 누구보다도 아주 설레하셨어요. 당연하잖아요. 어리석고. 그리고 할머니 수십 년간 좌판 장사, 길에서 이렇게 옷을 파는 일을 하셨는데 한여름 7월 어느 오후였어요. 그날도 이제 평소처럼 신나게 놀다가 이제 좀 출출해져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간 거죠. 할머니 나왔어! 할머니가
그나저나 이렇게 좀 일찍 장사를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뭐예요? 아가, 마침 잘 왔다. 오늘은 장사 이만 접고 그만 집에 가자. 할머니는 의아해야 하는 제게 조금 전에 찾아온 이상한 손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따라 거리에 사람이 없네. 아이고, 여기다. 남자 손님 한 분이 좌판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었던 거죠. 어머. 이렇게 또 서 있는 거죠. 어서 오세요. 아이, 막 장사 접으려는데 오셨네. 마지막 손님이니까 내 특별히 잘해줄게. 마지막 손님. 자, 근데 손님은 물건을 보지도 않고 빤히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 그럼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신가? 그럼 그 뭐 이런 디자인도 있는데, 이게 뭐지? 종섭인가? 아유, 손님은 사라지고 엎드려요. 자, 이제 종일 장사도 안 되지. 별 희한한 손님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그날 장사 접고 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려 한 거죠. 제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에 할머니 이제 옆에서 이제 좀 곤히 자고 있는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게 옆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없는 거야.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왜 더 안 자고 나왔어? 할머니는 뭐 하는데요? 아니, 낮에 할미가 말한 손님, 그 손님이 집 앞까지 쫓아왔어. 민준아,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응? 어디요? 안 보이나 봐. 아이고, 야,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 무슨 소리야? 방금 전에 할미가 아니 이 양반이 기분 나쁘게 종만 흔들어 대더니 아니 또 어디로 간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만 보이고 들리는 거죠. 전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그날부터 막 이제 불안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에 떨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검정색 옷을 입고 무당들이 들고 있는 종 말고 손잡이가 길게 달린 종이 있어요. 손잡이가 길게 그런 달린 종을 종? 가지고 3번을 울렸다고 해요. 삼일 뒤에 큰아빠가 정정하시다가 큰아빠가 급사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심장마비로. 그냥 가온 가족은 뭐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할머니 물 한 모금도 못 드시고 그냥 몸져 누우시고. 그렇지. 근데 왜 할머니 찾아왔지? 할머니 생각에 이제 큰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건 맞아. 방울을 울린 그 꺼름칙한 그 검은 옷의 손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 기력도 없던 할머니가 급히 절로 가셔가지고 이제 스님께서 이제 딱 그렇게 비방 같은 거 주잖아요. 네. 비방을 치신 거죠. 데뷔를 하셨네. 이제
이제 뭔가 좀 그래도 좀 이제 안정감을 찾을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 왜 그래? 아이고 이걸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비번이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가족의 비보가 전해졌어요. 누가 죽은 거야? 난간대가 있거든요. 3번 방울이 울렸고 이제 그 난간대 위에 검은 사람이 있었대요. 3일 뒤에도 둘째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순서대로 가는 거야? 스님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주려고 오셨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쓰러지셨어요. 스님이? 스님이? 스님이 여기는 사사터인 것 같다. 즉 저승사자터에서 사람이 죽어나는 곳이다. 집이 평생 잘 살려고 했던 그지? 이제 할머니 집터가 저승사자터라는 건데요. 어쩐지. 저승사자가 방울을 3번 이렇게 울렸던 건데 3일 후에 3일장을 치를 일이 올 거라는 신호였던 거죠. 네, 저희 할머니는 열흘 사이에 아들 셋 중에 2을 심장마비로 잃었잖아요. 말도 안 된다. 스님 말씀으로는 저승사자터의 저주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저승사자가 할머니의 남은 자식 하나, 저희 아빠까지 이제 데려가고 말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 스님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 펑펑 우셨죠. 산자를 죽은 자로 속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 뭐야? 산자를 죽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죽은 사람의 인형이었습니다. 사자 인형은 한지로 만드는데 인형 속은 솜 대신 그 죽은 사람의 옷을 채워서 넣는 거죠. 첫 번째 인형에는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옷을, 두 번째 인형에는 작은아버지의 옷을 채워 넣었어요. 마지막 인형은 향을 태운 잿가루로 속을 채웠습니다. 어머. 향 냄새로 산 사람의 향을 덮고 이 인형으로 마치 한 사람이 더 죽어나간 것처럼 아빠를 데려가려고 온 저승사자를 속여 돌려보내는 거죠. 아하, 착각하게끔.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할머니 집 앞에 이 인형 3개를 세웠습니다. 인형 앞으로 준비한 향을 모조리 피웠죠. 향을 얼마나 피웠는지 마을 어귀까지 향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이제 스님은 이 의식을 하는 동안에 향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비가 아유, 야, 이거 뭐 또 이게 운명이 참. 안 돼! 안 돼! 아이고, 이거 좀 어떡해.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이걸 어떡해. 이거를 어떡해. 아이고. 아, 종 울렸다. 왔어.
할머니 귀에 방울 소리가 들리고 사후 후에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뭐야 이거? 돌아가셨어요. 저거 제정신으로 살겠어. 그치, 아들 셋을 잃었는데. 저희 가족은 그렇게 2달 만에 4번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기국이다. 어른들이 할머니의 유품을 막 정리하던 그때 전 집 앞 화단에서 이렇게 뭐 흙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이제 제 귀에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동네에 줄초상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뭐 아집도 그렇고 옆집도 그렇고 말도 안 돼.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때 경찰도 오고 과학수사도 오고 뭐 문제 있는 것 같다 해서 국가적으로도 왔었는데요. 아니 뭐 전염병이던 것도 아니고 와 국가수에도 그랬었어. 경찰까지 다 조사해서 했는데 정말 자기들이 이런 경우 처음 본다고 갑자기 한 20명 정도 돌아가시니까 뭐야? 문제 있는 것 같다고 그냥 이사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다. 저희 가족은 모두 할머니가 살던 동네를 피해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할머니가 다니시던 절에 주지스님께 이제 매달 비방 부적을 받아오셨고 덕분에 저는 방울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좀 무탈이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사연을 보내기 며칠 전에 할머니가 좀 그리워서 10여 년 만에 요 터에 한번 다시 갔어요. 가지 마. 왜 갔어? 할머니 집 근처를 이렇게 돌다가 순간 멈췄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들리면 안 좋잖아. 종소리를 들었어요. 얘기할 사람이 스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지 스님께 연락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정확히 어제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저께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제가 이제 방울 소리를 듣고 3일 후에 스님이 돌아가신 거죠. 누군가의 죽음을 듣게 되는 이 끔찍한 저주. 저에게 대물림 된 걸까요?